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야간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그 주말에 한 가지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주말 동안에 상당히 이미 시장은 마감이 되었어요. 그죠? 예, 마감이 되었지만 오히려 주말 동안에 쉬지도 못하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당장 내일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까 아닐까, 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검둥이 님이 중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혹시 뭐 크게 안 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아까도 짧게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냥 뭐 중국의 금리 인하와 이것의 관계는 뭐 딱히 없지만, 전혀 관계가 없지만, 저는 짜장면하고 탕수육 세트 가격이 내리는 거에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왜 짜장에 탕수육 세트 있잖아요. 저는 그 가격이나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국 금리 인하를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이벤트가 크게 터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어느 방향으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어요. 중국이 금리 인하.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그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의견이 두 개로 분명히 또 나뉠 거예요. 의견이 반드시 어느 한쪽만으로 의견이 다 치우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제 쪼개질 것인데, 하나는 거 봐라,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냐, 그 말인즉슨 중국이 많이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냐. 거 봐라, 중국도 어렵다니까.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금리를 인하를 하겠어. 그치? 맞지? 내 말이 맞지? 중국도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중에, 중국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는 얘기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는 얘기니까, 중국이 소비 심리가 발동을 하지 않겠냐. 예, 탐색기님 반갑습니다. 예, 수학과 주식님 반갑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게 될 테니까 소비 심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자, 이렇게 찬반 갑론을박이 많이,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탐색전이 될 겁니다. 탐색전. 그냥 하나의 탐색전이 되는 것이, 어느 누가 먼저 선빵을 팍 날려가지고 한쪽이 꼬꾸라지거나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우리 증시는 어느 쪽으로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죠. 그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하다못해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지 않나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어느 누구도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입니다. 예측.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단, 그리고 회원님들이 생각을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 그렇지 않던가요? 여태까지 회원님들의 예측이 그렇게 잘 맞았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한 번도 그 예측이라는 것은 제대로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그래서 이제 내일 일은 내일 걱정들 하시고, 내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거나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문자, 알림 문자 메시지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시간에는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자, 주식 강의 동영상 코너에 보시면은,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그 주제를 두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이제 교육 강의를 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물론 호응이 없다가 아니라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으셨고 진짜 잘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보시면은 참석을 해서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마디로 뭐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강의였다. 결국은 이 내용이거든요. 매니아층만. 두루두루 이렇게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매니아층만. 초보들까지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로라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강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회원님들? 지지와 저항이라는 주제로 책을 쓸 사람도 없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강의를 할 사람도 없어요. 왜? 상업적인 논리가 들어가. 우리 여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죠?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회원님들도 지금 봐서 알잖아요. 그죠? 무방이고, 그죠? 무방이고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 여타 다른 강의, 어떤 기법 강의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조회수라든가, 뭐 추천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떨어진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잊혀질 거예요. 그 누구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실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설사 알더라도 그걸 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실전돼 버리겠죠. 점점 실전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약간의 뭐라 해야 됩니까? 기교라고 해야 됩니까? 기교? 너무 지나치게 자잘한 기교만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뭐 보조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토캐스틱을 알아야 된다는 둥, RSI를 알아야 된다는 둥. 그것마저도 안 되면 더욱더 다양한 강력해 보이는 듯한 복잡한 보조지표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딱 봤을 때 진짜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일 수도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이런 지지와 저항의 원리 같은 거는 이제 점점 관심 밖으로 사라져 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매매기법, 여태까지 제가 카페에서 했던 매매기법들을 한번 살짝 복습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또 이 방송을 처음 보게 될 초보분들을 우리 카페에서 흡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회원님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제목을 매니아틱하게 가니까 카페로 유입되는 회원수가 자꾸 줄잖아요, 회원님들. 예? 단순히 기법 강의만 할 때만 해도 우리 카페가 막 잘 나가고 좋았는데 이제 점점 회원님들이 매니아틱해지면서 카페가 자꾸 정체되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이러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카페가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거기서 또 본인 스스로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제가 또 섭렵을 해서 뭐 카페에서 무슨 일을 하라라든가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원님들한테도 그 득이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막 매매기법을 발굴을 하고 막 매매기법 제가 퇴짜를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점검해보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강력한 매매기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브레인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회원님들이 손해시거든요. 자,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태까지 그러면 회원님들 그 간단한 매매기법에 대한 어떤 복습 차원, 그 다음에 점검,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매매기법을 알고 있어도 대다수가 성공을 왜 못할 수밖에 없는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상당수가 성공하는 순간 그 날이 오게 된다면은 아마 이건 부주제예요. 부주제. 우리 카페는 없어질 것이다. 저라는 사람도 당연히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며
이 카페에서 정말 매매기법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구사를 하게 된다면은 80% 90%가 구사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카페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매매기법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럴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렇게 영원히 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영원히 성공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강한 부정 뒤에는 강한 긍정이 있기 마련이니까 한 번쯤 잘 들어보시고 내가 혹시 거기에 속한 부류의 사람이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 돌파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서히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가 돌파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지지선, 우리가 흔히 이 이평선을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책에서 책으로, 동영상에서 동영상으로, 선배 때부터 후배 때들로 뭐 어떤 특정 이평선에 있으면은 뭐 여기서 뭐 부딪히고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뭐 주가가 빠졌다라든가, 흔히 여기서 뭐 특정 이평선에 예를 들면 뭐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여기서 61선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라든가, 61선을 이탈하고 다시 61선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이탈하고 있다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현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동평균선, 이 이평선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어떤 본의 아니게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가지게 돼버렸죠. 그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어떤 매물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매물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이평선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뭐 TV에서 보시면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차트를 쫙 펴놓고 지금 121선의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주가를 매도를 하시는 게, 이 주식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TV 방송에서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121선이라는 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줄을 한번 연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전 고점이 이렇게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그냥 빨리 짧게 줄여서 설명하기 쉽게 그냥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대강 아시겠죠? 실제로 121선이 저항선이 아니라,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이렇게 보시면 저항대가 딱 존재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자, 이해되시면 7번이나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가다 보니까 마치 21선이라든가 61선, 121선은 굉장한 저항선처럼 여기져는 겁니다. 진짜 그 근처에 가면 주가가 밀리나 보다. 그걸 진짜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보다는 일단은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저항대라든가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삼위각기라는 종목이 보시면 이렇게 61선이라는 가격대를 딱 뚫고 올라갑니다. 61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특정 이동평균선은 저항대로서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심리적인 저항선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여기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시가돌파 원이라는 것은 21선이거나 아니면은 61선이나 아니면 121선 같은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 뭐 물리적인 저항선이든 심리적인 저항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저항대, 저항선을 돌파한 종목을 관심 대상으로 삼아요. 저항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 저항대를 돌파할 만큼 뭔가 좋은 사건이 터졌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촉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원님들, 이 주식시장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곳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만약에 아주 이성적인 장소라면은
시장이라면, 진짜 이성적이라면은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모두가 이성적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도 않고 팔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이성적이라면 가격이 올랐을 때 굳이 살려고 하지 않겠죠. 맞나요? 가격이 빠졌을 때 굳이 싼 가격에 팔려고 하질 않을 겁니다. 그죠? 이성적이라면. 인간은 절대로 이성적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라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비이성적인, 그죠?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자, 그런데,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통 그런데 이성적으로 작동을 해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비이성적이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요만한 땅이 있어요. 이제 요만한. 자, 시골 어느 한가운데 아주 고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서기 2004년, 이제 2005년, 4년 정도예요, 지금이.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가 딱 터졌어요. 대한민국 뭐 경제개발 30주년 계획에 의거해서 뭐 대한민국의 전체 뭐 농로와 아니면은 뭐 4차선 이하의 도로를 전부 다 6차선 이상으로 뭐 확장, 8차선 이상으로 확장하는 뭐 도시개발 계획을 뭐 지금 뭐 발표를 지금 하고 있으면 뭐 대통령님이 나와가지고 막 후레쉬가 팍팍팍 터지는데 갑자기 자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지방 어디서부터 순차적으로 뭐 역순으로 올라오겠다. 저기 지방부터 서울로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뉴스 자체만으로 그죠? 여기가 이제 망올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면 망올이 이장님 여기가 망올이라는 곳인데 갑자기 망올이 주변으로 이 가운데를 딱 뚫고 지나가는 자 왕복 8차선 도로가 드디어 생긴답니다. 그러면 이 망오리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 다음날 검정색 세단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갑자기 비치 파라솔 같은 게 옆에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떴다방도 막 생기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고 자 그런 장면들이 대강 예상이 됩니까 회원님들? 예상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1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바로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아무것도 개발된 게 없고 여기에 뭐가 들어설지 실제로 이 도로가 당장 내일 들어설지 언제 들어설지 몰라요. 하지만 자 여기에 있는 인구들 전부가 다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평화롭던 자 이 망오리에 왜 갑자기 이런 강렬한 파동이 생겨버린 걸까요? 왜 누가 이 마을을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금 이 마을이 흔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조용하던 땅값이 그냥 농지일 뿐이던 땅값이 그냥 버려져 있던 땅이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바로 뉴스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렸죠. 뉴스에 의해서. 뉴스는 이 뉴스 자체만으로 가격을 움직여버리는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이 뉴스를 읽은 사람들은 뇌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소위 말하는 잠자고 있던 탐욕에 이제 불씨를 지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격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뭔가 좋은 게 있지 않겠나? 분명히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지금은 뭐 황무지에 진짜 뭐 평당 얼마 하지도 않는 땅이지만 야 이게 만약에 한번 터져봐봐. 만약에 한번 터져봐봐 라는 가정이 딱 붙죠. 그렇게 되면은 와 이렇게 오르지 않겠나? 니 한번 상상을 해봐라. 막 이런 식이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막 해봅니다. 어디 영화 속이나 TV에서 보던 장면들은 진짜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그죠? 땅값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은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와, 삼위각기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더라. 이제 중국이 갑자기 못 살다가 자 이제 자기 재산을 인정받고 자녀들도 낳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어떤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막 피아노 학원 다니고 태권도 학원 다니고 막 그러듯이 미술 학원 다니고 그러듯이 이제 그 집안에서도 피아노를 갖추고 있게 되는 자 그런 집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식들이 터집니다. 야 이제 중국의 악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삼위각기의 약진이 굉장히 대단하다. 저기 어디 유럽에서 파는 어떤 명품 그런 악기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 중국 내에서 파는 악기를 사자니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가장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족감, 품질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한국산 삼위각기가 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이 삼위각기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더 커지지 않겠나. 지금 2315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식의 자 그런 긍정적인 심리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갈 거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분명히 이 삼위각기는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수에. 자 그러면은 이날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간 날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라도 이 주식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분명히 살려고 할 거예요. 이 주식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회원님들 갭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침에. 그죠? 갭 상승으로. 이 주식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갭 상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갭 상승도 잠시일 뿐. 가장 최근에 이 자리에서 가장 최근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을 보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요 구간에 혹은 요 구간에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본전 회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본전 회복의 기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숨겨져 있던 그죠?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얼마 올라가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딱 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봉으로 변해버리게 되겠죠.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린다고요. 매도 물량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혹은 본전 회복성 물량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이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끝날 수도 있다. 끝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면에 더 갈 것이다. 이 주식은 지금 이제 단순 조정을 겪고 있는 거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더 많다면 이 주식은 여기서 끝났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 주식은 앞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혹은 중국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악기 시장은 더욱더 성장을 할 것이고 분명히 더 이 삼위각기는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더 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면은 이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기 시작하겠죠. 그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이 반발 매수세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해버리면 더 강하게 오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매수세가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을 해버릴 것입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맞나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는 순간이 한번 딱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회원님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원님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자, 갭 띄웠고, 보시면은, 자,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여기 보시면, 요 아래 꼬리가, 그죠? 이 61선을 뚫어준 이 양봉 종가 아래까지 한번 내려왔죠. 그리고 뚫고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죠. 그죠?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죠? 소위 말하는 이때 당시에는 또 다른 어떤 중국 수혜주들, 그런 중국 수혜주들의 열풍이 또 같이 불면서 그때 당시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중국 수혜주로 여겨질 만한 종목들이 소위 말하는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서 상당히 좀 판을 치던 예, 그런 시기입니다. 딱 그 시기에 또 맞물려서 이 주식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죠. 소위 말하는 그때는 또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또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빚을 발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 보시면은 뭐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접근을 하는 매매 기법을 우리가 시가돌파 원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다 아시죠? 맞습니까? 시가돌파 원. 카페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가돌파 원. 맞나요? 지금 카페도 공개기법이라든가 주식 강의 동영상 코너를 보시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여기 공개기법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공개기법을 눌러서 보시면은 자 시가돌파 원 매매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위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서 좀 시가돌파 3, 그 다음에 1,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시가돌파, 여기 있죠, 여기. 요것을 이제 놓고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호재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를 항상 1번, 제가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무엇이 가격의 변화를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성적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비이성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어떤 것에 의해서 뉴스, 어떤 소식이 사람들의 판단을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흐려놓게 마련이죠. 굉장히 이 인간이 이성적이라면 가격이 변동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행동? 학원을 많이 보내면 우리 아들의 성적이 오를 줄 압니다. 그죠? 맞나요? 우리 아님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학원 백날 보내도 성적 안 오른 애들은 안 올라요. 그게 가장 비이성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서 또 다른 비이성적인 행동. 밤마다 통닭을 먹으면서 내일은 살이 빠질 것을 기대하는 거지, 그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래놓고 갑자기 지금, 치킨집에다가 전화하고 있어요. 치킨집에다가 이제 치킨에 통닭 한 마리 통닭에 그 맥주 한 마리 맥주 한 마리 한다. 왜 이러냐? 통닭에 맥주 하나 시키는 거지. 맨날 다이어트 한다 그래놓고 맨날, 자, 아무튼 인간은 절대로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욕망에 휩싸여 있고 욕망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매 기법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누군가는 같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곧잘 매매를 매매 성적이 좋아야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요.
저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아, 그 사람이 수익이 몇백만 원이 났네, 몇천만 원이 났네, 몇 억이 났네? 그런 건 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1억을 벌었으면 내일도 1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번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오늘 알다가도 내일 모를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원칙을 꿋꿋이 밀어붙이는 과연 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굉장히 카페를 오랫동안 열어두고 오랫동안 개방해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도 봤고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대화도 해보는 거죠. 거기서 어떤 하나의 힌트, 어떤 내가 모르는 더 강렬한 어떤 심리적인 비법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대화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주인공과. 그래서 제가 밝혀낸 이야기는 진실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일단은 많은 회원님들한테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상당히 고마운 질문이었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조금은 먼 훗날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지고 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일단은 제일 많이 등장을 하냐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카페는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건가요? 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 회원님들도 뭐 그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카페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카페를 빨리 운영을 관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물론 지금도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있고, 잘 지내고 있지만, 제가 카페를 그만두고 이 카페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아마 회원님들이 매매를 잘 하시게 되는 실제로 매매 기법과 여기에 있는 매매 기법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원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지실수록 카페는 빚을 잃을 것이고 힘을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페는 이제 해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날은. 왜 오지 않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하실 것이고 그 중에는 빨리 경험을 하고 깨우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생을 가더라도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이 가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누구는 진짜 뭐 빠르게 성공을 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케이스에 속해요. 오래 걸린 케이스에 속하는데, 빨리 뭐 곧잘 배워서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은 뭐 2, 3년 안에도 자리 잡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뭐 저는 주식 경력이 10년인데요, 뭐 15년인데요, 아직 막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크더라 이거예요. 누구는 2년인데 누구는 15년이 걸려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13년이라는 갭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단순히 재능만 가지고 이 격차를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이 갭이 이 시간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 사람은 노력을 안 했겠지. 이렇게라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 돈이 걸려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노력을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집안이 태어날 때부터 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또 맞지가 않아. 기존에 제가 질문을 해왔던 사람들 뭐 집이 좀 잘 사냐 뭐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술술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산다, 잘 살았었다, 못 살았었다 대강 감을 잡아요. 이제 이야기로. 제가 묻지는 않지만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썰을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눈치를 채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결론부터 딱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더 빠르게 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공통된 특징이 일단 대다수는 거의 한 90,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요쪽에 속해요. 요쪽에. 여기 제가 이제 요렇게 선을 좀 꺼놓고 요쪽에. 좀 불행한 측에 속해요. 불행한 측에. 불행한 측에 속해요. 불행.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극소수의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행복한 측에 속하고 잘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사람들은 왜 이제 불행하고 빨리 발전을 못하느냐? 불행하기 때문에 빨리 발전을 못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불행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뭐 눈이 아예 없다든가 아니면은 마우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손가락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은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못 읽는다라든가 아니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든가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일단 자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라는 건 뭘 말하려고 제가 그러냐면요. 어떤 상상에 아주 많이 빠져있는 분들이냐면요. 미래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강력해요. 미래 혹은 성공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미래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래 성공 항상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성공 돈 욕망 열정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강력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발전이 더디더라고요. 아직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근데 올해에도 수준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게. 원래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미래를 꿈꿔야 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해야 되는데 왜 이 바닥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바닥은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바닥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한 분 한 분 다시 또 전화도 돌리고 만나자고 하고 근처에 가까운 곳이면은 자 그래서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아니면 뭐 정모를 한다든가 그래서 들어보면은 미래에 대한 성공과 열정이 강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져요.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 미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이 주식시장에서 밥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 확률은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회원님들? 매매 기법요. 지금 매매 기법 제가 다 카페에 공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공개가 될 거예요. 영원히. 우리 카페는 영원히 없어질 일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한 200살까지 살다가 죽어도 예. 천수를 다 누리고 죽어도 우리 카페는 안 없어질 거예요. 제가 스스로 폐쇄만 안 시키면 왜 안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공을 못 할 테니까. 성공을 못 할 테니까요. 대다수가. 왠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요. 예? 미래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를 않는다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먼 미래에 내가 성공한 모습만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좋은 차에, 좋은 구두에, 좋은 집에, 상당히 끝내주는 여자에. 근데 그 시간은 오지도 않은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뭐다? 신기루를 쫓고 있다고요. 신기루. 근데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매매로 지금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오늘 하루하루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얘기가 그날 하루 일과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한테. 아, 오늘 나는 뭐 했다. 너는 뭐 했냐? 아, 오늘 뭐 어디 산에 갔는데, 아니면 오늘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 너 그거 먹어봤냐? 같이 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내일 뭐 할까? 야, 우리 요번 가을에 뭐 어디 놀러 갈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자기가 한 얘기, 아니면 지금 우리 당장 뭐 갈래? 이 이야기, 이거. 지금 이 순간이라든가 오늘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내일 당장 찾아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수익이나 미래에 대한 손실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취해야 될 매매 전략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적죠. 현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걱정들, 이달에 카드값 어떻게 메꾸지? 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감원한다는데 혹시나 그 감원 대상에 내가 포함된 건 아닐까? 연말에 감원 대상 발표한다는데 지금 내가 빨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연말은 오지도 않았고 내가 그 감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생각이 연말 때까지 나를 계속 괴롭힐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회원님들? 오지도 않은, 자, 미래의 천국이죠. 자, 미래. 이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대다수가. 미래의 천국. 제 말 이해되세요?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회원님들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데 매매 자체에 집중이 되겠어요. 그 종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장기 두어 보셔서 아시죠? 장기나 오목, 바둑. 훈수 두는 인간이 제일 잘 보여요. 그죠? 맞나요? 아닌가? 의원님들. 훈수를 두면은 잘 보이죠? 희한하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훈수 두면 잘 보여요. 훈수 두면. 주식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주식도 그런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혼수를 두는 입장에서. 지금 카페에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뭐 이렇게 계신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안전모드님이 글을 꾸준히 올려주시니까, 예, 카페에 있는 뭐 안전모드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예, 해드리자면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비시아빠님, 기파랑님, 우리 또 그날의 올까님, HS님 다들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앞으로도, 예,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안전모드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 볼게요. 이제 전화상으로 그때 이제 잠깐 전화 통화를 한번 하면서, 예,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안전모드님이 꾸준하게 매매를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상당히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안전모드님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촌에, 이제 지금 촌에서 살고 계시는데 농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농사 일을 하시면서 주식도 같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몽땅 다 모든 자기 인생을, 자기 시간을, 안전모드님의 시간을 쏟아 부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큰 금액으로는 못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금액으로. 본격적으로 전업을 해서 퍼붓던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 농촌에서 이제 농사일도 함께 거두시면서 이제 그렇게 상당히 만족스럽게 즐겁게 살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주식에 모든 시간과 그걸 다 퍼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전모드님이 좀 다스릴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지느냐, 소위 말하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게 가능한 거죠. 방관자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 돈 가지고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훈수 두는 입장에서 종목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다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애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하지만 그 이유를 주식시장이 알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아니면 자동차 할부를 갚아야 되는데, 자동차 할부 갚으라고 이 세상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맞나요? 주택담보대출은 나만 갚나?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 5천만이 지금 부동산에, 5천만이란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지금 부동산에 물려있기 때문에 전부 다들 거기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어요. 그죠? 맞나요, 우리 원님들? 나만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담보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식구들의 생활비를 갚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주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관자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해서 생활비와 담보대출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과연 이 주식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종목을 뽑아야 되고 뉴스를 검색하고 읽어봐야 되고 매매기법에 내가 맞춰서 실제로 제대로 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을 듣는 잠깐 이 순간에도 아마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형님들 맞나요? 그죠? 뇌가 집중이 됐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회원님들의 뇌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회사 갈 걱정 아니면은 내일 과연 장사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그 걱정 계속해서 그게 회원님들 머릿속을 맴돈다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몰입을 해서 주식 거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순간에는. 하물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박지성이 아니면 김연아가 자 올림픽에 월드컵에 나갔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자 박지성 선수가 아니면 김연아가 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자 이제 회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중 점프 후에 회전을 지금 한 2바퀴 정도쯤 하고 있는데 3바퀴 돌아가려는 찰나에 김연아 선수가 아 내가 이거를 성공을 하면은 이번에 커피 CF 찍어가지고 이게 CF 몸값이 좀 올라갈까? 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죠? 착지하는 순간부터 점프하는 그 순간 사이에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할까요? 우리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게 일반인하고 차이라니까요. 회원님들은 근데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다못해 밥 먹는 순간, 화장실에서 똥 싸는 순간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출퇴근 시간에도 그 생각할 것이고, 화장실 가는 순간에도. 지금 식구들과 자리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 그 순간에 1분 사이라다가도 내일에 대한 걱정, 그런 거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매매에 대한 집중은 할 수가 없어요. 종목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매매에 대한 집중, 어떤 전략, 순수하게 거기에만 신경을 쓸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순수하게 신경을 쓰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는데 하지만 이렇게 말해드려도 못 지킬 걸 아니까 팍팍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기법 다 공개하고 매매원칙 다 공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아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걸 지키는 분들만 지금 아주 극소수만 제대로 된 결과들이 나오고 계시고. 왜냐면 잘 되는 사람들은 전화가 와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안 되느냐? 금액이 적어야 돼요. 금액이 적어야 된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금액이 적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베팅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을 잃겠죠. 그죠? 지금 매매를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회원님들 중에 매매하실 때 옆에다가 실시간 계좌 켜놓고 매매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분명히 그럴걸요? 요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몇 프로, 수익률 뭐 플러스 몇 프로, 수익금 얼마, 요 옆에 이렇게 찍힐걸요?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창 하나 띄워놓고 할걸요, 분명히. 그죠?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지, 여기에만. 지금 몇 프로 수익 나고 있고, 내가 지금 몇 프로 따고 있구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걸리적거릴 만한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 안 되잖아요. HS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지금 회원님들을 대변하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이. 실시간 어떤 계좌 변동 이런 거 옆에다 하나 딱 띄워놓고 실시간 계좌 그죠? 그걸 띄워놓고 매매를 하실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에는 절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를 잃고 벌고 따고 있는가만 집중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매매 기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매매 원칙을 만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거는 장중에 작동하지도 않는 시스템인데 장중에 작동하는 시스템은 오직 이거밖에 없지. 지금 플러스 몇 프로다? 종목이 하나는 마이너스 몇 프로다? 지금 내가 뭐가 수익이 나고 있고 뭐가 손실 나고 있다. 수익 나고 있으면 당연히 기분이 요럴 것이고 조금이라도 손실 나고 있으면 기분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굳이 이럴 건데 매매 기법은 왜 만들고 매매 원칙은 왜 만들어요? 장중에는 자 지금처럼 작동하지도 않을 텐데 장중에 작동하는 건 오직 요 감정 두 개밖에 없지 이제 이모티콘 웃음 혹은 울음 요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아요 아니에요? 다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성공할 수가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도 아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 카페에 남아있는 이 어마어마한 동영상 교육 자료와 매매기법 자료가 과연 정말 필요한가? 라고 질문을 한때는 했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인원 중에서 단 한두 명이라도 그저 올바른 길로 가서 성공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교육 자료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제대로 목표 지점에 골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그래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한두 명이 지금 회원님들 본인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에만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장 열려있는 이 순간 내일에 자꾸 집중을 하거나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전략을 만약에 세워놨으면은 매매 기법 어떤 매매 기법으로 들어갔다 어디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라고요. 종목이 그 매수가에 왔는지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까지 떨어졌는지 그거에만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에만. 그리고 막 내일을 괜히 상상을 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씨 적어도 뭐 아우디로 가야 안 되겠어. 아우디나 벤츠로 가야 안 되겠어. 이거 뭐 씨 국산차 사가지고 이거 뭐 쪽팔리가 뭐 어디 동창회도 못 나가고네. 가오도 안 살고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항상 지금이 불만족스럽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지옥을 살고 있는데 종목이나 주식에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내일도 그 지옥이 또 반복될 텐데 주식에 진짜 깔끔하게 진짜 맑은 마음으로 주식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회원님들.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도 동영상 교육 강의랑 매매 기법서를 이제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동영상 교육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가 찾고 있는 게 이 동영상 교육 강의에 다 있더라. 그래서 기법서도 구매를 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좀 공개를 이 중에 일부 몇 개는 굳이 안 했어도 되는데 이걸 솔직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분은 제가 직접 누구라고 얘기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밝히는 겁니다. 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매매 기법이나 원칙 몰라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냐고. 지금 이 주식시장에 공개된 매매 기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도 매매 기법서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개한답니다. 매매 기법을. 다 원칙을 공개를 한대요. 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왜 제대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냐라는 거예요. 매매 기법이, 매매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겠죠. 쓰는 사람의 생각과 그 쓰는 사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쓰는 사람이, 그 방식을 쓰는 사람이, 물론 매매 방식 자체가 좋다라는 가정하에 그 매매 기법이, 그 매매 원리가 진짜 맞다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얘기인데, 그 매매 기법이 정말로 맞고 제대로 된 것이라면은 그걸 쓰는 사람이 마인드도 제대로 박혀 있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니 열망이니 열정이니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 오늘만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만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려고 하시면 되고, 굳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남 앞에서 뭐 이렇게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딴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의 매매만 집중하시고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시다 보면은 결국 결과는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더 잘 돼야지, 1년만 더 잘 버티면 내가 지금보다 부자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는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또 지옥이 반복되고 모레도 지옥이 반복되고 1년 내내 회원님들한테는 계속해서 진짜 불구덩이에 타는 것 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뭐 모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 다 접으시고 그냥 오늘 하루 즐겁고 재밌게 사는데 집중하고 오늘 하루 매매, 내가 세운 매매 전략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끝부분만 살짝 동영상을 오려가지고 유튜브에다 띄우면 그렇게 되겠네. 그죠? 원칙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약간 그 어떤 신화 그림만 이렇게 살짝 그려놓으면 마치 이게 무슨 종교 중리야 헌금 거더라 헌금. 예, 우리 회원님들은 헌금은 별풍 100개, 예, 1인당 별풍 100개예요. 깨우쳐라 막 이러니까 깨우쳐라. 예?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 미개한 중생들이요 깨우쳐라 막. 아, 이거는 위험한데. 이 발언은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편집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녹방 안 올려야 되겠다. 녹방 안 올리면 또 왜 안 올라오나요? 이래가지고 밤에 또 새벽 1시에 문자 올 것 같은데.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걸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회원님들이 연습을 하셔야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꽉 차게 사는 연습을 하셔.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열심히 매매에 충실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그 순간에는 공부 그 자체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갈 수 있더라.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은 아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원님들 우리 어쩌죠? 오늘도 방송이 너무 매니아틱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올려봤자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검둥이님, 상한가 세븐님 어쩌면 좋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회원님들이 마련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도 지금 이 생각 때문에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회원님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잠깐 다른 데 갔다 왔다니까요. 이 강의를 올리면 오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오늘 추천수는 얼마나 나올까?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했는데, 저도 안 됩니다. 예,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진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정말 좋은 결과가 더 나오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매매 공부하시고, 매매 원칙 지키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오늘 방송 괜찮으셨습니까? HS님, 편안한 방송 좋습니다. 상한가님, 어땠어요? 뛰는 개미님, 오늘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토함산 장미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께, 계속해서 꾸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카페를 꼭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카페로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